안녕하세요. 현재 초등학교 아들이 있는 학부형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아이 학교 보내고서 밥 먹을 때 항상 사연 들으면서 함께 욕하고 함께 슬퍼하곤 했는데요. 저도 오늘은 용기 내어서 글을 적어봅니다. 사실 저는 남편이랑은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고 저희 가족끼리는 똘똘 뭉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내고 있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형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연을 보다 보니 형님과 사연이 좋은 분도 계시고 좋지 않은 분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정말 최악의 형님을 경험했었네요. 오늘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 한 명이 있었어요. 한 살 위였지만 초등학교 때는 제가 골목대장 노릇할 때 뒤에서 쫓아 달려오기도 했고 중학교 때는 작은 컵라면 하나 가지고 나눠 먹기도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모르는 문제를 척척 풀어주는 척척 박사이기도 했고, 대학교 때는 남자친구한테 차여서 울 때마다 언제든지 달려와줘서 술을 사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와 오빠는 서로 항상 어렸을 때부터 곁에 있어 주었어요. 서로 부모님도 자주 뵈었고, 부모님끼리도 친하기도 했었고요. 저는 외동딸이었지만 오빠에게는 형이 하나 있었고 형과도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묻는 정도로 친분을 유지해왔었죠. 2년 사귄 남자친구에게 차이고 이불을 덮고 엉엉 울고 있던 저는 그날도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고 항상 2번 만에 봤던 오빠가 10통을 해도 15통을 해도 연락이 없자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남자친구에게 차인 사실은 잊고 오롯이 오빠 걱정을 하고 말죠. 17통 만에 전화를 받은 오빠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혜연아, 무슨 일이야? 나 핸드폰 두고 잠깐 나가서 전화 온 줄도 몰랐어. 미안해. 무슨 일 있어? 너 어디 아파? 오빠, 나 정말 놀랐잖아. 오빠 뭔 일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누가 항상 2번만 울려도 받으래? 벌은 나빠졌잖아. 별일 없으면 됐어. 그렇게 저와 오빠는 그 순간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친하게 지내온 오빠 동생이 아니고 서로에게 어느새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깨닫고는 누구보다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연인으로 발전을 했고 저는 여유 있는 부모님 덕에 동네의 자그마한 종합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더 크게 해주신다고 말씀도 하셨지만 처음부터 크게 하면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을 것 같았죠. 학원 운영이라는 것도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거니까요. 남자친구는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수입이 불안정할 때에도 남자친구는 절 항상 도와주었어요. 서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기에 돈도 차곡차곡 잘 모으게 됐고요. 사실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건 제가 생각한 모든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는 어릴 때 시집을 가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시집살이를 당하면서 살아왔고 모든 건 시어머니, 그러니까 제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끝이 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구박받는 모습을 보고 저는 시집을 꼭 잘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한 조건은 첫 번째로 시누이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외아들이 아니어야 한다 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정말 딸처럼 잘 챙겨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 트라우마처럼 구박받던 엄마의 모습이 생생했기에 나름대로 정한 조건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오빠는 시누이도 없었고 외아들도 아니고 이남 중 막내였으며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어렸을 적부터 봐왔기에 걱정할 것도 없었고요. 어릴 적부터 놀았던 아주버님이 될 분도 너무 착한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마음이 편했죠. 저희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오빠네 부모님 그리고 제 부모님은 뛸 듯이 기뻐하셨고 오히려 왜 이제야 만났냐고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세상엔 운명이라는 게 있다고, 짝이 있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결혼도 빠르게 진행하게 됐고 남자친구네 가족 중에 딱 한 분 보지 못한 분은 바로 아주버님의 아내,
즉 형님이었어요. 결혼 전에 한번 만나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결혼 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칠 분은 아니고 종종 명절 때나 만날 거라고 생각하여 저는 안 만나게 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에게 한번 물어보기로 하죠. 오빠, 형님은 안 만나 뵈어도 되나? 그래도 손윗 사람인데 인사는 드려야 하는 거 아닌지 좀 고민돼서 아주버님이랑 식사 자리라도 한번 만들어봐. 안 그래도 한번 여쭤봤었거든? 너 소개해주면서 밥이라도 사드리겠다고. 근데 좀 불편하시대. 되게 조용조용하시고 순한 분이시거든. 아무튼 그래서 억지로 강요하진 않았지. 아, 그렇지. 싫다시는데 억지로 만나자고 할 수는 없지. 근데 어떤 분이야? 그래도 한 집안에 같은 며느리가 될 텐데 궁금하긴 해서. 주변 들어보니 형님하고 동서도 꿍짝이 잘 맞아야 한다더라고. 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잘해주시고 형도 잘 챙겨주시는 것 같고 크게 말 나올 일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럼 좋으신 거 아닌가? 그렇지. 요새 별사람 다 있어서 말이야. 그래도 인사드렸으면 좋았을걸. 결혼식에서나 뵙겠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 결혼하고서 자주 같이 놀러 가면 되지. 형님이 될 분은 조용조용하시고 소심하셔서 저와 결혼 전에 만나는 게 조금 불편하시다고 했다더라고요. 낯도 많이 가리신다 하여 분위기도 가라앉을까봐 걱정된다고, 환영한다고 전해달랬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충분히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기에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로서 서로 응원하고 의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컸죠. 서로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차근차근 결혼 준비가 끝나가고 있던 중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을 얻게 됩니다. 바로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나를 잡고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던지라 모두가 축복해 주셨고 저희도 부끄럽지만 누구보다 요란스럽게 아이를 지켰죠. 너무나도 소중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아기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신혼과 임신 초기를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더욱 조심하기 위해서 학원을 지인에게 맡기고 일을 쉬게 되었고 집에서 관리만 하게 되죠. 남편을 내조하면서 항상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저희에게는 행복할 날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님 생신이 오게 되었고 결혼식 때 처음 뵈었던 형님을 또다시 만나게 되었죠. 아주버님도 형님도 인상이 너무 좋으셨고 시부모님까지 저를 반겨주시니 참 시집 잘 왔다고 또 한 번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시어머님과 대화도 나누고 일상 이야기도 하는데 여자는 촉이 참 빠르다고 하죠? 형님께서 계속 제 눈을 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저를 잘 쳐다보지도 않을 뿐더러 어머님께만 질문하고 어머님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겠어요? 이건 저에게 낯을 가리는 게 아니고 조금 고가워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 싶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러다 잠시 형님이 부엌으로 가셨고 저는 뭐라도 도와드릴까 싶어 부엌으로 향했어요. 형님, 뭐 좀 도와드릴까요? 동서, 이렇게 처음부터 말해서 미안한데 정말 눈치가 요만큼도 없는 것 같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임신해봤어. 힘든 거 알아. 근데 이제 집안일이고 뭐고 시댁일은 새로운 며느리가 하는 게 맞지. 나 여태까지 혼자 며느리라서 서방님이 결혼하기를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몰라. 나도 좀 동서가 생기면 이것저것 시킬 수 있을까 하고. 저 계속 오늘도 일 거들었는데요. 임신했다고 유세 부린 적 없어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이라도 주말마다 와서 시부모님 뵈었고 청소도 해드렸고요. 어떤 걸 더 시키고 싶으신 건데요? 그냥 다 이제 동서가 해야지. 눈치껏 해야 할 거 있으면 나보다 먼저 하거나 그런 거 말이야. 눈치가 있는 동서가 들어오나 했더니 원 마음에 영 안 드네. 남편에게 들었던 것보다
형님은 차가우신 분이셨어요. 제가 눈치껏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도 먼저 움직이고 시부모님을 많이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뭐가 불편하신 부분이 있었는지 이제 다 저에게 넘기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놓고 동서에게 시키려고 한다. 눈치가 있는 동서가 들어왔으면 했다라고 말을 하는 형님이 계신가요? 저는 정말 아무 데서도 듣지 못해서 당황스러웠지만 분란을 일으키기 싫었고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남편에게는 따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괜히 사이가 서먹해질까 봐서요. 다만 굳이 그렇게 말을 해야 했나 서운함이 들기도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기로 했죠. 그 이후로는 유도리 있게 형님을 도와드려 하는 부분은 열심히 도와드렸고 시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모셨고요. 제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빠지기도 했고 제가 잘 조절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희 아가가 나오게 되었고 저는 정말 육아의 늪으로 빠지고 말죠. 정말 남편이 도와주고 제 친정엄마가 도와주셔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한 생명을 앞으로 엄마 아빠로서 보듬어주고 돌봐줘야 한다는 게 이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아이가 예민한 편이라 그런지 밤에 바닥에 내려놓으려 하면 울곤 해서 무조건 새벽 내내 업고 있어야 했고 살성이 워낙 예민한지라 명기저귀를 내내 빨아서 입히곤 했답니다. 그래도 아기가 저를 보고 한번 웃어주면 힘든 게 싹 사라졌어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듯이요. 남편은 일하느라 바쁜데도 항상 제 편에서 제 편의를 봐주었고 주말에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 저에게 자유시간도 주곤 했어요. 본인도 힘들 텐데 주말에라도 신경을 써주고 싶다면서 저를 항상 챙겨주곤 했죠. 아직도 그 점은 마음 깊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시댁하고 친정하고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고 형님하고도 크게 부딪힐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만날 일이 많이 없었거든요. 생신 때나 명절 때 빼고는요. 그렇게라도 사이가 유지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문제 생길까 처음에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뒤에는 저도 다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집에만 있기에 저는 의욕 있게 일을 즐겨하던 사람이었고 다시 항상 학원으로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둘째를 가질 생각도 없던지라 장기적으로 보고는 지인에게 맡겨두고 제가 관리만 했었던 제 학원에 다시 출근하게 되죠. 아무리 믿는 사람이 학원을 관리해주고 아이들을 봐주었어도 제 눈에는 부족한 점들이 속속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저는 기본부터 잘 잡아보기로 하죠. 제가 차린 동네 학원은 자그마한 학원이었지만 주변에 아파트가 생기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 학원의 원생은 빠르게 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고용한 강사 선생님분들도 열심히 잘해주셨고 팀워크도 아주 좋았죠. 아이들이 보기에도 따뜻한 학원 분위기가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시험과 학부모님들이 보실 포트폴리오도 제작하면서 저희는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같은 지역에 어느새 분원을 3개나 내게 되었거든요. 바빴지만 제가 정말 천직이라고 생각하던 일이라 즐기면서 해내곤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많이 응원해 주었고요. 다만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저는 바빠지다 보니 주말에도 시댁을 잘 방문하지 못하게 되었고 자주 어머님과 통화는 했지만 남편과 아이만 시댁에 가는 날들이 많아졌던 거였죠. 어머님, 저예요. 요새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이번 주에는 시간 내서라도 꼭 갈게요, 어머님. 아유, 예은아. 바쁜 거 다 아는데 뭐. 이번 주에 오면 우리 예은이가 좋아하는 거 많이 해주마. 이번 주엔 첫째네도 온다고 하더구나. 네, 어머님. 그럼 주말에 뵐게요. 쉬세요. 그렇게 저희는 오랜만에 주말에 시댁에 가서 아주버님과 형님을 만나 뵙게 되죠. 참 오랜만이었어요. 초반에는 시집살이라도 시키려는 것 같았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왔기에 이번에도 저는 살갑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형님은 항상 그랬듯이 뚱한 표정이시더라고요.
단 한 번도 제가 마음에 든 적이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이제는 지치기도 해서 딱히 대꾸를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라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다만 제 기분이 나쁘기 시작했던 건 서로의 안부를 묻던 중에 자꾸 형님이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동서, 어떻게 학원은 잘 돼가? 요새 학원들이 워낙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하다던데. 애들은 저출산이라 점점 줄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형님으로서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야. 직종이라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학원 잘 돼가요, 형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들이 자식들 교육에 돈 아끼는 거 보셨어요? 아무리 저출산이라고 해도 앞으로 몇십 년은 괜찮을 거예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걸 자신할 수 있어? 동서 정말 눈치 없는 거 맞구나.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네. 예전에 결혼 초반에는 어려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살짝 답답한 스타일이네. 네? 제가 현장에 있는데 교육 쪽은 제가 더 잘 알죠. 자신 있게 대박 날 수 있으니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한 말이야, 화내지 마. 아, 근데 그 동네 학원은 교육비가 엄청 싸지 않나? 잘 못 사는 동네잖아. 그쪽은 학원 하나만 할 것 같은데 딴 데로 옮겨보면 어때? 돈이 안 될까 봐. 동선에 여유 없는데 수입이라도 많아야지. 안 그래? 돈 돼요, 형님. 잘 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대화를 그냥 끝내버렸고 시댁에 있는 내내 우라통이 터질 것처럼 화가 났죠. 아주버님 내에는 제가 분원을 3개나 냈고 대박이 났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건지 왜 자꾸 제 학원을 무시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대박이 났든 나지 않았든 걱정하는 척하면서 비꼬는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달까요? 형님의 그 모습을 보니 점점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싫었고요. 처음부터 형님은 참 한결같이 저를 고가워하셨던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일 유력한 이유 중 하나는 어머님이 제 남편을 너무 예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막내라고 하시면서 유독 너무 예뻐하시곤 하셨거든요. 머리를 아무리 굴려보아도 그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런데 가족이 모두 시댁에서 모인 김에 아버님은 오랜만에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다들 오랜만에 모였구나. 할 말이 있긴 한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 2개가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지? 사실 너희도 모르게 병원을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내가 나이도 있고 몸도 좋지가 않아. 그냥 다 정리하고 집사람이랑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어떨까 한다. 너희도 갑작스럽지만 이해해 주길 바라고. 그래서 건물을 좀 정리하거나 하나라도 증여를 했으면 하는데 맡아서 누가 책임지고 잘 해낼지는 생각을 조금 더 해봐야 할 것 같구나. 당장 내려갈 건 아니라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했는데 너희도 뭔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언급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했다. 다들 알고나 있으라고. 아버님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수도권 생활을 정리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시려고 했고 가지고 계신 건물을 증여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 상관없었어요. 학원도 너무 잘 되어가고 있었고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가족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서까지 갖고 싶은 생각은 절대 없었고요. 오히려 아주버님이 갖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하고는 마음을 접고 있었죠. 아무래도 장남의 증여를 받는 게 흔하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형님의 얼굴을 슬쩍 보았는데 정말 미묘하게 표정이 굳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아버님이 증여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말씀 때문이겠죠?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더 시댁에 잘하는 것도 질투했고 제가 어디 놀러가서 선물을 사오는 것도 비꼬았고 이제는 제 학원까지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참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넘기기로 했어요. 저는 시댁에서 돌아오고 나서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시다는 말에
자꾸 마음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맨몸으로 시작해서 건물을 2개나 가지실 수 있었던 건 정말 아버님의 노력이 크다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네 아빠는 너무 바쁘다며 말을 하곤 했지만 이제 여유 있게 노후를 즐기실 시기에 이렇게 편찮으시다고 하니 마음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곧 아버님의 생신도 돌아오니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여행을 계획하여 남편에게 말을 해보았어요. 오빠, 우리 아버님 생신 때 제주도라도 다 같이 놀러 가면 어때? 일만 하시느라 제대로 여행도 못 가신 걸로 아는데 가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손주들이랑도 식사만 하셨지 좋은 거 같이 보지도 못하셨잖아.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 그럼 나는 눈만 봐도 알 수 있어. 날 아껴주시는지 안 아껴주시는지. 근데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항상 내가 갈 때마다 딸 보는 것처럼 예뻐해 주셔. 오히려 우리 엄마보다 더 예뻐해 주실 때도 있다니까? 자꾸 몸이 안 좋다고 말씀하신 게 마음에 걸려. 아무리 편찮으셔도 어디 아프다고 한마디 안 하시는 분인데 형님께는 내가 한번 여쭤볼게. 그래, 우리 예은이 정말 예쁘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뻐하는 이유가 있네 정말. 저도 사람인지라 형님이 너무 얄밉고 대화하고 싶지 않기도 했지만 가족으로 우선 엮여있는 한 저는 한번 여쭈어 보기라도 합니다. 괜히 뒤에서 몰래 건물 받으려고 갔다니 어쨌다니 딴소리 듣기 싫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형님과 정말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형님 저예요. 잘 지내셨죠? 다름이 아니고 곧 아버님 생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손주들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데 여행도 한번 모시고 못 갔던 것 같아서요. 제주도라도 한번 가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동서, 돈이 어디서 나? 하늘에서 솟아나? 가족끼리 움직이는 거 그거 일이야. 돈도 많이 들고. 동서 돈 없잖아. 어떻게 감동하려고? 그리고 아버님 요양하러 내려가신다잖아. 근데 왜 굳이 힘드시게 제주도까지 내려가? 우리는 빠질게. 힘든 일 맞죠? 그래도 아버님 평생 고생하시면서 일하셨잖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계획한 거라 돈 걱정은 못했네요. 생신 때 용돈 몇 번씩 드린 게 다인데 대신 여행 비용 내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린 용돈만큼 어머님 아버님께 손주들한테 용돈 주고 계신데요. 참 맘 넓네. 우린 빠질게. 형님은 칼같이 싫다고 대답했고 여행을 제안하는 말에 바로 돈부터 말씀하시는 거 보고는 저도 딱 마음이 떨어졌어요. 저런 사람과는 저도 여행을 가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말씀드려서 제주도로 효도 관광을 가기로 했어요. 여행 비용은 저희 쪽에서 다 지불했고 절대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행복하게 잘 관광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죠. 숙소나 관광을 다 예약하고 어머니께 이야기를 전달해드린 그날 밤,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거신 게 아니겠어요? 동서 나야, 정말 제주도 가는 거야? 네 형님,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빼달라고 하셔서 뺀 건데 문제가 있나요? 동서, 눈치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무섭네. 동서네만 사랑받으려고 용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안 가면 가족여행에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가 안 간다고 하면 안 가는 줄 알았지. 설마 아버님 건물 때문에 이렇게 일 벌리는 건 아니지? 동서네 돈 없는데 괜히 무리하지 마. 네? 건물 받으려고 억지로 가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지금 효도 감각이 문제가 되나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 동서. 우리 요새 투자만 하고 있어서 시간은 자유로워. 우리도 가서 효도 좀 해야 되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위기처럼 느껴졌는지 갑자기 제주도를 함께 간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제 순수한 마음에 건물이다 뭐다 이야기를 꺼내는지 참 기분을 안 좋게 만드는 재주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왜 자꾸 돈돈거리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 생각하면서 쫓아오는 건 형님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제주도로 가게 되었고
아무런 문제 없이 제 계획대로 관광도 진행했고 맛집도 가면서 가족 모두 힐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독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행복해 하시고 저에게 고마워하셔서 제가 어쩔 줄을 몰랐지만요. 예은아, 고맙다. 제주도 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구나. 바다색도 예쁘고 진수성찬도 먹고 우리 가족들 손주들이 내 옆에 있으니 더 바랄 것도 없다. 아버님 건강만 하세요. 우리 다음에 외국으로 꼭 나가요? 그렇게 저희는 제주도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고 모두 해변가 앞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님은 잠시 화장실 가시느라 자리를 뜨셨고 남편과 저희 아이, 아주버님과 조카는 해변가에서 놀기 바빴죠. 그렇게 저 또한 화장실을 잠시 다녀오는데 형님과 시어머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번 여행 재밌으셨어요? 동서네가 부담했다고 들었는데 장남돼서 그건 또 두고 못 보죠. 이대로 비용 저희가 낼 테니 동서네 걱정은 하지 마세요. 동서네 여유도 없잖아요. 원래 제가 동서한테 제주도 가자고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야 말씀드릴 모양이더라고요. 아이고, 참 고맙구나. 그건 또 몰랐지. 근데 어머님, 얘기 들어보니까 학원 있는 그 동네에서 학원이 엄청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예, 예은이 어렸을 때부터 알아서 다 잘하던 애였어. 괜히 이 말 저 말해서 신경 쓰이고 힘들게 하지 마렴. 형님은 어머님을 붙잡고 정말 이 말 저 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제주도 가자고 한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제 학원 이름도 잘 모르면서 무슨 소문이 안 좋다는 건지 어머니께 잘 보이려고 아주 용을 쓰고 있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말했던 제주도 여행 비용은 아직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형님은 계속해서 저를 견제하고 있었고 이제는 저도 참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몇 달 뒤 가족 식사 모임에서 말이죠. 저희 아이는 어느새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게 되었고 조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해였어요. 축하해 주신다며 아버님 어머님은 모인 자리에서 용돈도 주시고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던 중 형님은 저희 아이에게 선물이 있다면서 무언가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자, 여기 입학 선물이야. 어느새 학교를 다 가고 참 감회가 새롭다. 한번 열어봐 동서. 선물 포장하면서 얼마나 설렜는지. 너무 감동받으면 안 돼? 감사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열어본 상자 안에는 낡고 헌 메이커 옷이 하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중고시장에서도 팔지 않을 법한 그런 파란색 트레이닝복 세트였어요. 저는 뭔가가 잘못되었나 하고 이야기했죠. 이거 잘못 담으신 거 아니에요? 조카 트레이닝복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무슨 입학 선물인지. 어? 아니, 잘못 담은 거 아니야. 2번밖에 안 입은 메이커 옷이야. 동선에는 이런 옷 꿈도 못 꾸잖아. 신경 써서 제일 비싼 거로 가져왔어. 어디 한번 입어나 보라고. 형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이걸 저희 아이 보고 입으라고요? 이게 입학 선물이에요? 어쩜 그렇게 계속 저희를 무시하세요? 제가 시집 온 날부터 그러셨잖아요. 딴 동서가 들어왔어야 한다고 하시질 않나? 돈 없어서 건물 바라고 제주도 여행 가자고 하시질 않나? 제 학원 물고 넘어지시면서 돈 없으니 수입이라도 많아야 하지 않겠냐? 저 다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죠. 왜 저희 아이까지 그렇게 무시를 하세요? 형님 재벌이세요? 다 저희 비슷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낡은 옷을 선물해 주실 수 있어요? 차라리 주시지 마시죠. 저희 아무리 그래도 조카 용돈은 꼬박꼬박 줬고 때 되면 선물도 꼬박꼬박 해줬어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우, 무서워라.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여? 다 물려있고 그런 거지. 신경 써서 입지도 못할 거 갖다 줬더니만
외국에서 수입한 거야, 그거. 지금 입힌 옷보다 몇 배는 더 낫겠네. 안 그래? 비싼 건 다 이유가 있어. 이런 건 입혀버릇해야 해. 그럼 갖다가 딴 데다가 파시면 되겠네요. 앞으로 저희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가족이라서 꾹꾹 누르고 참아왔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저는 울음이 터졌고 옆에 있던 남편 또한 화가 많이 났는지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형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우리 예은이 그렇게 모진 말 듣고도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네요. 이 옷을 지금 선물이라고 포장하고 갖고 오셨어요? 차라리 용돈 10,000원이나 주시죠. 그리고 저희가 뭘 입히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예은이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희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형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님이 그렇게 하실 때 형이라도 말렸어야지. 그렇게 저희는 시댁을 나왔고 남편은 집에 가는 내내 저를 계속 위로해 주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제 감정에 제 스스로 무너진 것 같아서 너무 화도 났고 아이에게 못 볼 꼴을 보여준 것 같아서 마음도 아팠죠. 또 시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그날부로 형님네와 완전히 연을 끊게 되었지만 시부모님과는 계속 연을 이어나갔어요. 나중에 따로 찾아뵈어서 큰 소리를 내게 되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생각해도 첫째가 너무 심하게 말을 하더구나. 선물을 보고는 나도 놀라서 말 못했는데 야무지게 말 잘했어. 그렇게 뒤에서 예은이를 무시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잘못이 크다. 첫째에게는 심하게 나무랐으니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건물도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신다 하신다. 첫째네는 그럴 그릇이 안 된다고 하시네. 오면 자세히 얘기 나누자꾸나. 어머님께는 죄송했지만 다시 화해할 생각이 없었고 시부모님께 더 잘해드리기로 하죠. 자주 찾아뵈었고 전화도 자주 드렸어요. 그 뒤로 어머님께서도 제가 불편할까봐 일절 형님네 이야기는 하시지 않으셨고요. 보지 않으니 이제야 속이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 제가 왜 참아왔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거 있죠? 저와 남편을 무시하는 것도 이제는 듣지 않아서 살 것 같았어요. 아버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건물을 증여해 주셔서 제가 학원 운영과 임대업을 함께 경험하기로 했고 정말 바랄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님이 울면서 전화를 주신 게 아니겠어요? 예은아, 어떡하니?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우세요? 아니, 왜요? 누가 편찮으신 거예요? 오늘 첫째네가 와서는 투자로 돈을 다 날려먹었다고 하지 뭐냐. 그러더니 네 시아버지한테 돈 내놓으라고 아들이 술 먹고 와서는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냐? 부모한테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나 정말 동네 창피해서 어디에 말할 곳도 없고. 네? 형님네 투자로 잘 되어가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셨다고요? 그래. 그래서 우리 경찰 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는 거냐. 네 시아버지 이제 첫째 아들 안 본다고 하신다. 이게 다 뭔 일이니? 무슨 지금 투룸을 살고 있다고 하면서 생각해보고 돈 가지고 찾아오라고 주소를 던져주지 뭐냐? 참나. 어머나,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우선 저희 내일이라도 들를게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늘 푹 쉬세요. 들어보니 형님네는 투자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돈을 날려버렸고 가족 모두 투룸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렇다고 돈을 내놓으라고 술 먹고 와서 부모님께 소리를 지르다니요. 정말 경우가 없어도 정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주소는 왜 또 던져놓고 간 건지
저는 그 순간 갑자기 저희 아들 입학 선물로 다 낡아 빠진 옷을 준 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이 순간이 기회인 것만 같았고 저는 그 집으로 혼자 향했습니다. 복수를 해야만 살 것 같았거든요. 주소를 돌아 찾아가 보니 돈을 정말 잃긴 했는지 외곽에 있어서 찾기도 힘든 투룸에서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초인종을 눌렀고 저를 보시더니 형님이 크게 놀라시더군요. 제가 올 줄은 상상도 못 하셨겠죠. 올케, 올케가 여기 무슨 일이야? 우리 여기 사는 거 아니야. 잠깐 친구가 부탁해서 집 봐주고 있는 거야. 오해는 하지 마. 아니,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좀 도와드리러 왔어요. 그때 저희 아들 입학 선물도 챙겨주시고 하셨잖아요. 뭐? 선물? 그래, 그때 내가 비싼 메이커 선물 해줬잖니. 기억하지? 네, 그럼요. 여기요, 형님. 제가 받은 게 있으면 꼭 돌려드리는 성격이라서요.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제가 가지고 온 가방을 선물로 꺼냈어요. 보자마자 형님은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화를 내더군요. 이, 이 낡은 거를 어디에 쓰라고?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미쳤어? 형님, 이런 가방 꿈도 못 꾸시잖아요. 신경 써서 제일 비싼 거로 가져왔어요. 너가 미쳤구나.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갖다 버리지 그래?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이세요? 다 돌려쓰고 그런 거죠. 신경 써서 메시지도 못할 거 갖다 드렸는데 서운해요, 형님. 외국에서 수입한 거예요. 저번에 주신 트레이닝복 같은 거죠? 형님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저도 지지 않고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형님, 제가 명함 안 드렸죠? 지금 여기 계신 거 보니까 조카 학원도 못 다닐 것 같은데 혹시 학원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할인은 못 해드리지만 신경 써서 봐드릴게요. 여기 분원 3개인 거 보이시죠? 곧 하나 더 열 거예요. 편한 곳에 보내시면 돼요. 아, 근데 못 오려나? 저희 학원 들어오려면 테스트도 봐야 하거든요. 아무나 받으면 수준 떨어진다고 학부모한테 항의받아요. 이 학원이 다 올케 거라고? 아, 그리고 아버님 건물 아시죠? 그거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든요. 공실이 있긴 한데 월세 내실 돈 있으면 한번 뭐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있기는 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버님 건물까지? 내가 잘못했다, 올케. 그래, 내가 올케한테 미움받을 짓 한 거 알아. 자그마한 동네 학원 하나 하는 것 같아서 무시했던 것도 맞아. 좀 도와주면 안 될까? 가족끼린 돕는 거잖아, 응? 뒤에서 어머님한테 얼마나 이야기를 지어내고 다니셨어요? 저 다 알아요. 저 눈치 없고 답답한 스타일이라 모를 줄 아셨나 봐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다 낡아빠진 명품 가방을 던지고는 그곳을 나왔어요. 저는 스스로 마음이 약해서 모진 말을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악에 바치면 정말 못할 말도 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말을 다 털어놓았고 남편은 잘했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 후로 시부모님께서는 형님네와 완전히 연을 끊으셨다고 들어서 그 이후의 이야기는 잘 모르지만 겹치는 지인의 말로는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도망가고 빌리고 도망가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시골로 내려가셨고 저희는 아이 방학 때나 주말에 내려가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제 옆에서 절 지켜주었던 제 남편과 저를 딸처럼 예뻐해 주셨고 지금도 아껴주시는 시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서로 가족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지 아직까지도 아쉬움이 남지만 연을 끊은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답니다. 왜 저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참, 왜 저에게 처음부터 모질게 했는지는 꼭 물어볼 걸 그랬네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구독자분들 가정에는 항상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